여러분, 노무라가 섬뜩한 경고를 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야,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지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미국 GDP가 감소할 것이며 이후 6분기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GDP가 감소하는 시점이 연말 4분기라면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돼서 6분기가 더 간다. 이러면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위기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노무라가 섬뜩한 경고를 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충분히 있다고 지금 노무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무라는 조금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 과격하게 내놓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노무라의 어떤 이 섬뜩한 경고들이 그렇게 틀린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노무라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더 깊고 더 긴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더 깊고 더 긴 위기가.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오일 쇼크 이러면 아니면 남유럽의 재정위기, 닷컴 버블, 글로벌 비슷비슷했거든요. 금방 그 핵심 요소가 사라지면 회복을 했습니다. V자 회복을.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 돼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나 알 것 없이. 그러나 이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니까 물가를 잡힐 거다. 물가가 잡히고 나면 문제는 저물가가 되는 데다가 물가 잡을 때까지 시장에 미쳤던 그 영향이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거든요. 사실 노무라는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미국의 페드라고 이야기하죠. 연방준비제도가 1.8%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높게 잡았습니다. 1.7%보다는 높게 1.8%로 잡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은요.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5.2%를 잡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 가지 않겠느냐 노무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내년 성장률을 말입니다. 마이너스 1%로 제시했어요.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1%로 성장률을 잡으면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실업도 엄청나진다는 거예요. 현재 실업률이 3.6%인데 2023년에는 5% 이상 뛰고요. 2024년 그러니까 내년 후년이죠. 내년 후년에는 6%까지 뛸 수도 있다 하는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위기가 길어진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요.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소비자 물가가 5월에만 8.6% 올라갔거든요. 5월에만. 3월에 8.5% 이후 최고고요. 4월에는 8.3%로 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피크 아웃이라고 해서 정점을 지났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 과격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점이 지났다 이러면 금리를 조금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올릴 수 있지만 지금대로 가면 6월에도 8.6% 이상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황색 미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어떤 폭은 더 커진다는 게 노무라의 분석이에요. 노무라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데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투자를 조심해라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노무라는 게 여러분 투자의 어떤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 다 투자하는 규모가.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경기 침체의 어떤 위기는요.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미국이 말입니다. 4분기부터 침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4분기부터 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중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대중 수출이 또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상당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부품이나 중간재를 가져가서 조립을 한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게 미국이 경기가 나쁘면 유럽은 당연히 나쁘거든요. 그럼 나쁜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중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충격의 판은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이미 노무라가 이야기하는 징후는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야말로 폭망했습니다. 폭망. 58.4에서 50.2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말이 50.8에서 58.4에서 50.2까지 떨어진 거지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소매 판매도 지금 줄어드는 모양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소매 판매도. 그렇다면 징후는 지금 벌써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은 여러분 노무라의 어떤 분석하고 달리 오늘 시장은 워낙 많이 지금 시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을 했어요. 다우산업지수는 2.15%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641.47이 올라서 3만을 확보했습니다. 3만 503.25로 마감을 했습니다. 3만 503점. 3만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이게 회복했다고 지금 회복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일시적 회복이라고 지금 봅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는 한 이게 주가가 멀쩡할 리 없거든요. 나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2.51%가 올라서 270.95가 상승했고요. 그래서 11,000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1,069.30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노무라의 경고를 절대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4분기부터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진짜 내년에는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그 이야기가 현실화될까 두렵습니다. 지금 경제는요 아직 반등이 되는 조짐의 지표가 없습니다. 반등되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반등 지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등 지표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